최상목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 입법기구 관련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 이른바 쪽지를 건네받았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이를 부인했습니다. 이걸 준 적도 없고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. 근데 최 대행은 윤 대통령의 이런 주장을 다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.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사용한 호칭도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윤석열이 상무가라고 부르면서 이거 참고해 이렇게 말했습니까?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부르셨고요. 그 자리에서 그 옆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그 참고 자료라고 전달했습니다. 다만 쪽지의 내용은 미처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. 대통령이 준 지시 문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. 아니 그렇지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.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요. 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12.3 내란 당시 계엄 선포문을 받고도 바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.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 새벽 4시 30분쯤 해제 관련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.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.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.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.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. 곧바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내놓은 건 최 대행과 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그날은 못 받고 네. 내란 당일, 아니, 계엄 당일 계엄 선포문을 받았는데 네. 나는 확인하지 못했다.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아 이거 누가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? 본인 넣었을 거 아니에요. 설마 뒷주머니 누가 꽂아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가끔 예전에 보면 저 설날 같은 때 저 고모님 가실 때 아유 뒤에다 차비하시라고 이렇게 용돈 꽂아드려요. 그럴 때는 있는데 그래도 알지 내 뒷주머니 꽂히면 느낌이 오죠.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. 근데 처음에 네. 한덕수가 대통령의 명령이 담긴 이런 문서를 받았다라고 처음에 얘기 안 했죠. 이 문서가 등장한 건 김용현이 최상목 외에도 한덕수 다른 사람도 몇 명이 종이를 받았다, 메모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한 뒤에 나왔을걸요. 한덕수는 처음에는 자기가 이런 문서를 받았다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뒤늦게 그 문서를 받았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날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뭘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보니 이게 뒷주머니에 있네요.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자기 죄를 줄이기 위해서.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종이는 받아놓고 다들 안 보고 어디다 집어넣거나 뭐 이런 다음에 나중에 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? 그 문건 어떻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까?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. 그 접혀 있는 상태가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? 가로입니다. 이겁니까? 아니요.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가로가 한 번 더 접혀 두 번 있었습니다. 접혔다 이거죠.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. 한 번 더 접혔어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.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제출한 이거는 차관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.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은 하여튼 난 못 봤다. 그 안에 내용을 못 봤다는 게 가장 핵심 주장인 것 같아요. 접은 상태로 와서 나는 보지 않았다. 근데 지금 박선원 의원 주장은 이게 이제 접힌 흔적이 없다는 거죠? 네, 그러니까 제출된 수사기관에 제출된 이 문건은 접힌 네. 흔적이 없다. 근데 한 번이라도 접혀 있으면 복사를 해도 그 접힌 자국은 있다는 거예요. 4번인 걸 알 수 있고. 그렇겠죠. 네, 네.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인데 정말 접힌 대로 왔어? 정말 못 봤어? 이제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죠. 네. 그런데도 F4를 했어? 형상기억종인가요? 형상기억종이. 투표용지? 네, 접힌 라고 기억이 수정 쪽지. 하고 있습니다. 아니 근데 이거 파일에다 주지 않았을까요? 그 L 파일이라고. 네. 클리어 파일. 반투명 파일. 일반적으로 그렇게 주죠. 대부분 이제 네. 그 조금 이런 정부 부처에서는 장관이나 위에 사람 줄 그치. 때는 접은 거는 이거는 조금 예의가 아니라서 그러게요. L 파일에 넣어서 이렇게 주거든요. 그것도 그러면 그렇죠. 쓱 보고 L 파일에 넣습니다. 그래서 아마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봤을 것 같고 한덕수 총리도 봤을 거예요. 보고 나서 에잇 하고 이제 뒤에다 넣고. 그게 이제 상식적인 판단이잖아요. 받고 뭔 내용인데
이렇게 한다고? 와, 이러면서 이제 큰일 났네. 뭐 이러면서 넣었을 그렇죠. 수는 있겠죠. 그렇죠. 근데 아예 안 보고 넣었다는 거 혹은 뭐 접은 상태로 줘서 그걸 그대로 넣었다는 거는 와, 이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하기는 대통령이 주는데 그걸 안 보는 거는 그러니까. 말이 됩니까? 어제 대통령 측도 지금 각종근 사령관한테 막 난리던데 대통령이 시키면 말해요. 그렇게 해도 됩니까? 군인 정신이 이쪽 하던데. 센 단어가 나왔죠. 씹어도 되냐고요. 아, 그 단어는 불편하다. 뭐 한마디로 총리하고 부총리가 씹었네요. 네. 근데 이걸 볼 때 최상목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. 거기에 얼핏 그냥 읽었는데 뭐 예산 관련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얘기를 했고, 거기에 있었던 내용이 국회 예산 다 끊어라, 비상 입법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.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는 그 뒤에 행위를 옮겼습니다. 이른바 F4 회의라고 우리나라 금융재정 관련된 장관급 인사들 회의를 했었고요. 기획재정부로 돌아가서는 주요 간부들을 모아서 무슨 회의를 했죠. 이 회의들이 윤석열이 준 문서에 적힌 내용, 계엄 관련된 행동 지침 혹은 명령, 이것과 무관한 것이었을까?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. 네. 그러면 최상목은 문서의 내용을 완벽히 숙지를 하고 네. 실제 그걸 행동에 옮긴 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, 그 회의를 막 긴급하게 열면서 야, 지금 대통령이 개헌했는데 큰일 났다. 우리나라 지금 경제라도 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라도 좀 중심 잡고 잘 합시다. 이 내용이었는지, 아니면 대통령이 시킨 대로 야,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시켰으니까 비상입법기구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예산 우리가 이렇게 짜야 됩니다. 이 회의였는지에 따라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완전 운명이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왜 아직 안 하고 있을까요? 아닌가? 차후에 이제 차후에요? 지금 할 거고 지금 이제 선입 선출이죠. 먼저 이렇게 중요한 범죄부터 쭉 좀 타고 들어가는 쳐내고. 것이고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밝혀야 되고 네. 그 부분이 밝혀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주요 요인이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실행을 하려고 했던 최상권 권한대행은 네. 추후에 다시 조사를 통해서 뭐냐면 내란에 대한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뭐 처벌을 해야 되느냐 말하냐 그 다음에 문제가